네, 안녕하세요. 임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게 요즘에 국내 증시가 너무 뜨겁긴 한데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오후에는 좀 또 코스닥이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 자체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투자하실 때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많이 오른 만큼 이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또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좀 며칠은 더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위로 간다고 막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것만 좀 자제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되겠고,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지만 와, 정말 좀 단기간에 워낙 급하게 와서 좀 과열은 됐다. 그래서 약간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승폭이 늘어지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오늘 사실 미국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CEO죠. 괴로울 거예요, 오늘 주가 폭락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 애플 실적 발표, 또 샌디스크가 말하는 샌디스크 실적이 나왔는데 뭐 낸드가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또 코스닥 비중 늘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분석하고요. 금호석유까지, 전자공시, 대한조선,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로봇 전용 공장 이제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하고, 글로벌 항공사들이 요새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돈 버는데 아직 대한항공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잘 쓰셨더라고요. 편지 쓰신 것 같은데 약간. 반도체 고객님, 최선을 다해봤지만 부족합니다. 반도체 소보장 재평가의 시간. 오늘 미국 태양광 시장은 왜 흔들렸냐, 요런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판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안 되면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AI 우등생과 열등생, 나스닥은 좀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좀.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빠졌고, 금리도 좀 하락, 유가는 유가 요새 좀 많이 오릅니다. 자, 하나씩 그냥 얘기를 해 드릴게요. 미국 시장 오늘 메타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엔비디아 반등, 애플은 뭐 괜찮았고, 테슬라는 좀 호실적에도,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좀 빠졌고, 금값이 급락했어요, 오늘은. 네. 근데 이제 셧다운 위기가 이때는 있었는데 셧다운 위기는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분리해 가지고. 자, 목요일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 발표 혼조세로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시장에 발목 잡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0%나 폭락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거든요. 여기 성장률이 아니 39%도 놀라운 거 아닌가요? 너무 가혹하죠. 40%에서 좀 둔화됐다고 주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투자만 하냐 이거죠.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66% 급증했습니다. 너무 투자만 많이 하니까 시장이 좀 우려를 하는 거죠. 돈은 버는 거 맞나? 예.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충격파에 뭐 서비스나우, 팔란티어 같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완전히 오늘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포토샵이 위기죠. 포토샵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니 AI가 다 수정해 버리니까, 물론 포토샵만큼은 아직은 아니죠. 근데도 이제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많이 빠졌고, 메타는 AI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돈 버네?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 너는 인정해 줄게. 주가가 10% 급등. 자, 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급락, 은도 급락. 네. 그리고 금과 은 전반의 지속적인 급등은 위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문제는 너무 변동성이 좀 크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지면 유동성이 얇아,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급등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필히 아래쪽에 변동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덜 올랐던 구리는 급등했어요. 구리값은 역사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중국 투자들이 많이 사나 봐요. 암호화폐는 되게 안 좋습니다, 요즘에. 6%가 급락했고,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새 암호화폐는 오늘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시장. 근데 예산안 절차적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일단 합의는 했대요, 상원에서. 그래서 아무튼 셧다운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음.
셧다운 우려는 최근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면 완화. 예, 부분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차기 연준의장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좀 기다리면 나올 것 같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좋은 실적인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인데 왜 이러냐.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됐고 지출은 늘고. 예, 한마디로 너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펀투게더. 예, 이렇게 투자만 하는데 성장률은 둔화되고 이거 어떡할 거야? 예, 답을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오픈 AI 의존도가 높니?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신규 수주의 45%가 오픈 AI예요. 오픈 AI가 쓰는 클라우드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거죠. 여기가 흔들리면 같이 힘든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성장 둔화, 과도한 단일 고객, AI 지출 너무 많다. 잘 될 때는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요새 오픈 AI가 좀 흔들리니까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요. 저 정도 빠질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충격을 받았고. 애플 실적 좋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이 다 증가했고 아이폰 판매도 잘 돼요. 예상을 뛰어넘었고 지역별 성장률도 중국이 37.9%. 좋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너스도 전년 동기 대비 13에서 16 예상을 크게 넘겼고요. 아이폰 판매량 다 좋아요. 예. 거시 경제가 안 좋은데도 수요는 견조하다. 중국도 좋았고. 다만 걱정은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가격 전가를 안 할 것 같아요. 메모리 비용을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이익률이 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면 아이폰 판매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방지하려고. 아무튼 뭐 숫자는 좋은데 애플이 매력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피해 주죠, 반도체 급등에 가격. 예. 그래서 뭐 실적은 좋았지만 예, 주가를 뭐 크게 올릴 만한 뭐 그런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샌디스크 낸드의 엄청난 성장. 시간에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오늘의 차트로 만들었으니까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오픈 AI에 최대 500억 달러 투자한대요. 이제 올해 하반기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망해요. 왜? 현금이 점점 고갈되고요. 아니 너무 적자가 많아요. 예, 매출도 많지만 적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조달 받아야 됩니다. 생존을 해야죠 일단. 그죠? 오픈 AI는 아직 돈 버는 기업이 아니니까. 예, 마치 옛날에 쿠팡, 옛날에 테슬라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죽음의 교금 넘고 성장한 것처럼 과연 오픈 AI가 성장을 할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자금 조달 때문에 그런 이슈는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메타 올랐고 테슬라는 뭐 실적 예상보다 좋았지만 주가는 빠졌습니다. 어쨌든 투자 너도 이제 똑같다는 거죠. 너도 왜 이렇게 투자만 하는데 돈 언제 벌래? 본업인 전기차 왜 이렇게 안 돼? 예, 로봇 자율주행 잘하잖아. 아는데 그걸로 지금 돈 버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예요. 돈 벌어라 이거죠. 시장이 지금. 그래서 빠진 거고 다만 스페이스X랑 합병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가에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견조했고요. 캐터필러 이제 굴삭기 회사죠. 여기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도 만들거든요. 그 수요가 좋아서 실적 좋았고 서비스 나우나 소프트웨어는 급락, IBM은 실적 좋아서 급등,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예, 예상보다 좋은 가이던스를 내면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의 차트는 이제 우리가 낸드를 계속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디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AI 도움을 받아서 이런 그래프도 좀 그려봤어요. 지금 맥킨지 자료라고 하는데 요게 낸드 이제 ESSD 아시죠? 그 ESSD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 낸드인데 이제 데이터 센터용이죠. 그게 이렇게 성장할 거래요. 연평균 35. 거의 10배 성장이죠. 24년 대비. 가파르게. 그래서 이번에 매출액 61% 증가, EPS 주당 순이익 404% 증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46억 달러, 예상은 29억 달러. 엄청 좋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76%. 샌디스크 경영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4% 급증한 건 AI 인프라 구축 회사들의 강력한 채택 덕분이다. 낸드는 데이터 센터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낸드를 누가 만들어요?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샌디스크가 잘 되는 건 삼성 하이닉스에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발표한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 ICMS. 요게 낸드 저장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없던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베라 루빈이라는 이제 가속기에 붙여버려요. 이 수요는 포함도 안 했대요. 저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을 것 같고, 맥킨지가 이제 이 SSD 시장을 분석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80 엑사바이트에서 1078 연평균 35% 성장, 추론 시장이 더 성장합니다. 105%.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8년까지 이어진대요. 공급 내년까지 않는다. 데이터 센터 좋다. JP모건은 뭐라고 했냐면 향후 3년간 낸드의 총 시장 규모가 장기 평균 성장률이 10%인데 30%로 점프를 할 거래요. 예, 낸드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 AI 추론 기반 스토리지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KV 캐시 오프롤이 뭐냐면, 여러분이 챗GPT랑 대화할 때 얘가 생각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죠. 요즘에 생각할 때 저 KV 캐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문맥들 있죠. 얘가 그걸 저장해놔요. 그걸 KV 캐시라 그래요. 임시 데이터예요, 그냥. 예, 그렇게 그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저장을 어디다 할 건가요? HBM에 할 건가요? 그 비싼? 아니죠. 낸드, 값싼 낸드 해야죠. 그래서 저 추론 때문에 낸드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적어 놓고 있습니다. 2028년에 이 SSD 비트 수요가 902B에 달할 거다. 예, 902B는 현재 전 세계 ESSD 시장 규모의 5배나 된대요. 예, 낸드 전체로는 1.3에서 1.5. 엄청난 시장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낸드의 시대다. 그리고 낸드는 항상 할인받았어요. 소비자의 비중이 높고 AI에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낸드는 버림받았거든요. 약간 삼형제 중에 HBM, DRAM, 낸드 중에 이 막내가 제일 할인을 받았냐. 막내라는 표현은 아니죠. 중간이죠. HBM이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중간에 있는 낸드가 너무나 할인받았는데 이제 아니다. 공급도 많이 안 늘고 시장도 커진다. 삼성 SD전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ESSD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송명석 연구원님이 쓰셨던 자료에 있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낸드의 시대가 왔다. 낸드 밸류체인 어디죠? 장비로는 테스가 좀 유명하고 세정장비, 뭐 LTC 소재도 하고 있고, 소재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워닝 머티리얼즈, 부품은 요런 뭐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많이 들어봤던. 요거 말고도 더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그 주요 이슈, 이제 실적은 오늘 정리를 안 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큰 회사들은 없었어요. 자,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 늘린대요. 지금 국내 투자 비중을 7%포인트 올려요. 예, 주식은 이제 1.2%피, 채권은 0.5%피. 아무튼 국내 주식 비중을 일단 올립니다. 1.7이죠. 1이 빠졌네. 해외 주식은 낮춰요. 1.2%포인트. 이제 바뀌었어요.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립니다. 점진적으로 정부가. 예, 이런 정책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자산 1428조 원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주식은 7조 원 정도 더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코스닥 비중 늘립니다.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 늘리라고 지시를 했어요. 투자를 얼마나 다변화했냐 이거 평가하는 항목에서 해외 투자 없애버렸어요. 벤처 투자 신설한데, 벤처 투자 많이 하면 점수 높게 주는 거예요. 국내 벤처 코스닥 국민성장펀드 ESG를 투자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해라. 한마디로 그냥 대놓고 정부가요 코스닥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코스닥 그 기금 평가 기준 수익률에 또 코스닥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8조 원밖에 안 돼요. 국내 주식의 3.7. 이거 더 늘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기금이는 자산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겼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요. 예, 목표를 넘겼으면. 근데 그 넘어가도 그냥 냅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부담되잖아요. 만약 연기금 판다고 생각하세요. 빠지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 아무리 비중이 좀 높아졌어도 정리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런 연금의 전환도 국민연금의 변화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 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예. 기업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그 실적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일단 먼저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자, 미래에셋의 김영근 연구원이 목표 주가 상향, 적정 기업 가치를 1635조. 와, 시가총액이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시총을 1653조로 제시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0조 넘는 회사가 처음 나왔고, 와, 정말 이건 거의 미국 빅테크급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자, 1분기 영업이익 32조 원, 올해 전체 163조. 삼성전자 HBM 통과했잖아요. 재설계 없이 유일하게 통과한 회사예요. 예. HBM도 잘할 것 같고, 엔비디아 CPU는 신모델마다 LPDDR5X 범용 메모리, 아까 임시 데이터 이런 거 다 수요가 느는 거죠. 예. 삼성이 이쪽은 또 하이닉스보다 강하고, HBM4도 그 설계를 잘했고,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예상 영업이익이 187조, 2월부터 북미 공급사 HBM4 공급 예상한다. 아마 이건 구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추론의 시대에는 SSD 수요가 늘어난다. 삼성전자 SSD가 좋을 거다. 이런 거 보면 참 파도란 기업이, 그때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주분들은 좀 속 터질 수 있어요. 파도가 좀 거래 정지인데, 사실 거래 정지 안 됐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왜냐면 낸드 때문에. 낸드 그 컨트롤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기술력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하이닉스에 공급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IMM증권의 송명수 연구원님은 영업이익 221조. 올해요. 범용 디램과 낸드 고정거래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 HBM4 인증 과정에서 설계 변경 없었던 회사는 유일하다, 삼성이.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 3월부터, 그 외 기업에는 2월부터 HBM4 공급할 것 같다. 경쟁력 완전히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KV 캐시 임시 데이터 저장용 eSSD 수요가 대폭 증가할 걸로 삼성전자가 언급을 했대요, 실제. 낸드, 엔비디아, 아까 설명드린 거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 이걸 활용한 이제 새로운 낸드 저장 장치가 하나 들어가요. ICMS라는 낸드 저장 장치입니다. 붙여요. 거기다가 임시 데이터를 저장. 원래 HBM에 저장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SSD가 들어가니까 수혜죠. 루빈 GPU 한 개당 16TB의 낸드가 할당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낸드 수요의 2.7%. 아무튼 향후 수요 크게 늘 것 같다. 낸드 업계 1위로 가장 큰 수혜 가능하다. 삼성의 이종희 연구원님은 26년 영업이익 161조, HBM 사업 부진과 디램 이익률 격차 해소됐다. 예.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도 2배 늘린다.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도 디램 영업이익률 56%로 추정하고 있고 대부분 낙관적이다. 올해 영업이익 140조, 내년 162조. 과격한 투자 안 한다. 27년 중반까지는 메모리 사이클 고점까지 나오지 않겠냐. 27년 중반까지는. 실적 개선 기반 주가 상승 기대한다. 대신에 유영근 연구님은 영업이익 110조, 이젠 그냥 다 150조 다 넘어가요. 그죠? 그냥 다 넘어갑니다. 놀라운 지금 수치고요. 장기 계약 성수금 미리 이제 딥하지 하는 거죠. 예. 보증금 넣는 거죠. 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급해요. 제발 좀 나 물량 좀 줘. 근데 못 줘요. 그 장기 계약 맺자. 내가 선수금 줄게. 내가 보증금도 넣게. 예. 엄청난 거죠. 그리고 생산 증가가 나타나기가 어렵대요, 지금. 아무리 해도 올해는요. 이 공간 클린룸 여기서 만드는데 공간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평택 P4 공장, P5 공장은 공사 일정 앞당겨도 빨라야 28년 그 앞당기고 있지만 완제품 만들려면 28년 4분기 돼야 된대요. 아직 멀었고 복층 규모라서 만들기도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P5 공장은 평택에 이거는 완공까지 시간 걸리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라인 배열도 복잡해지고 기술 난이도 올라가니까 수요 끌어올리기 어렵고, 한마디로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 늘리기는 굉장히 힘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또 이벤트도 당분간 없어요. 좀 필요하긴 한데 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주식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많이 오른 거 말고. 주가 여전히 싸고 의외로 낸드도 좋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지만 예,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비슷하죠. 예, 아무튼 배당 수익률도 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론상 지금 현 주가 기준으로 돈을 이렇게 잘 벌면 16%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대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BNK 이민희 연구원님은 "놀라운 건 낸드다." 이번에 진짜 낸드가 깜짝 실적이에요. 원가는 떨어지고 판가는 32% 급증. 현대자동차의 노건창 연구원님은 "루빈 울트라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메모리가 많이 탑재돼요. 그러니까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그걸 느끼기는 아직 이르다. AI 투자 늘어난다." 송명세 연구원님은 26년 영업이익을 무려 198조. 미국 상장 여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상장된다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할 거다.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지금 그 HBM 시장 선정도에 하이닉스가 7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 기록 중이고 구조적으로 지금 시장 좋아진다. 수요는 과거 스마트폰 PC 영역 수요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처럼 계단식으로 수요가 팍팍 올라가요. 공급은 예측이 안 돼요. 공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막 늘리기. 그리고 구매자들은 아직 장기 재고 축적 안 한대요. 구매자들이 보통 급하면 장기로 재고를 이제 쟁여놓는다 그러죠. 쌓아놓는다 그러죠. 그런 게 없대요. 근데 2분기나 3분기 중에 한번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대요. 뭐죠? 5중복 6, 한 회사가 주문을 5번 한 번에 이 반복 주문 넣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럴 수도 있대요. 와, 그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하겠죠. 주가가 한번 팍 튀겠죠. 근데 그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런 중복 구매가 나온다면 진짜 확인되면 주가가 막 폭등할 거거든요, 한번. 그럼 그때는 오히려 좀 조심해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혹시 저런 5중복, 6중복이 긴급 주문 들어온다는 게 뉴스 터져서 막 주가가 막 솟으면 그때 흥분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뭐 좋죠. 뭐 실적은 안 좋았지만 피지컬 AI 이제 자율이동과 정밀 제어인데 자율이동은 뭐죠? 이제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그게 스마트카. 로봇 할 때 이게 중요하대요. 자율이동. 로봇도 움직이니까 그거를 자율주행 차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고 정밀 제어는 이제 로봇이 뭐 물건을 싣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공장에서 학습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자율주행도 잘 돼야 되고 공장 학습 둘 다. 현대차는 엔비디아 블랙엘 이제 공급받죠. 테슬라에 이어서 제일 많은 규모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규모가. 여기는 200인데 테슬라가 현대차가 98. 중국에서는 10밖에 안 돼요.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은 물리 AI 모델의 훈련 제작의 원재료인 이동 및 제어 데이터의 공급 파이프라인이 준비됐음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학습하면 되는 거죠. 상반기 내에 또 자율주행 그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카 시험 차량이 공개될 거고 배포도 하고 이동도 하겠죠. 이제 관심 있게 볼 거는 스마트카 쪽, 자율주행 쪽에서의 현대차의 행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테슬라가 PER 200배 받고 중국에서 샤오퐁이 62배, 리오토가 23배, 신생 업체들이 12배, 18배인데 지금 현대차 그거에 비하면 싼 거 아니냐. 15.1배 적용해서 70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강성진 연구원님은 현대차 목표 주가 80만 원이다.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은 액추에이터 등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 PER 25.5배예요. 목표 주가에 따르면. 아니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25.5배면? 근데 테슬라는 200배잖아요. 나머지 완성차들은 10배 이하. 중국이 한 20배 가까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국 회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보다 이렇게 낮게 받는 건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들에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니냐 현대차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의 박광영 의원님은 4분기는 좀 아팠지만 실적 바닥 확인했고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에 올라타자.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그 현대차 노조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어떻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막겠냐. 올라타라. 로봇을 막을 수는 없다. 키움의 시윤철 의원님은 애플카 당시와는 달리 현대차 그룹의 3대 피지컬 AI 신사업 로봇택시 그다음에 SDP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동되는 공장 이거를 모두 빅테크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로만 보지 말자. 빅테크와 함께 3대 피지컬 AI 신사업에서 테슬라는 압도적 지위를 위협해 나갈 때마다 계단식 멀티플 레벨업이 기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돈도 잘 버는 로봇 주고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빼버렸어요. 시장에서. 야, 너 너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왔다. 근데 갈 길은 멀지만 조금 숨고르기 하는 현대차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금호석은 실적 안 좋았어요. 기대치를 너무 크게 하회. 483억 예상했는데 15억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근데 일회성 손실이 500억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면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익이 잘 나온 거죠.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실적 좋을 것 같고 1분기 영업이익은 849억으로 큰 폭 개선이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하고 MB 라텍스 장갑 소재죠. MDI는 LNG 선에 들어가는 그 본행제 있어요. 그 소재고요. 둘 다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NH의 최영강 연구원님은 최근 부타디엔 가격 상승을 전가해서 원재료죠. 그래서 이 제품가 합성고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고 EPDM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 뭐 패킹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간 특수 목적. 그래서 마진이 좋아요. 요게 원재료인 에틸렌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괜찮고 연내 설비도 추가 가동한다고 합니다. 고부가 비중 올라간다. 신영의 신홍지연구원님은 합성고무 영업이익이 올해 2천억 넘을 거다. 전년 대비 2배나. NCC 구조조정으로 부타디엔 가격 오르고 합성고무 가격도 같이 오르고 판가 높은 SSBR도 증설이 반영된다. 현재 PBR이 너무 낮다. 0.6배니까 업황 최저점 평균이 0.7배인데 그거보다 낮은 거는 좀 과하다. 여전히 저가 매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털고 올해는 본격 턴어라운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테슬라 로봇 전용 공장과 자율주행 확대 발표. KB의 강성진 연구원이 쓰였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휴머노이드 양산, 자율주행 확산, AI 결합에 대한 전략을 공유했죠. 근데 KB증권에서는 액추에이터 품귀 현상, 자율주행 파운드리,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경쟁력이 중요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현대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HL 만도도 긍정적이다. 액추에이터를 만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은 품귀 현상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모델 S랑 X 생산 종료합니다. 옵티머스 로봇 전용 공장으로 바꿔요. 연간 100만 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인 거 아시죠? 근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현대모비스나 HL 만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죠. 이 두 회사가 하니까. 그리고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다.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모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자율주행 차 기업들한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거를 제공해주는 업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알파마요를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차들이 학습할 수 있게 벤츠가 이번 1분기에 이제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자율주행 AI 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어쨌든 여기 자율주행 쪽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구글 딥마인드의 AI,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아까 알파마요 이런 걸 통해서 로봇 AI 개발에 필요한 최고의 역량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다른 업체들과 좀 차별화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사가 이렇게 요새 좌석 보면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아세요? 그런 거 좀 요즘에 있죠.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많이 안 타니까 이제 점점 없애고 프리미엄을 올린대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코노미,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이런 항공사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없어요.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3개만 운영 중이래요. 이코노미 내 좌석 세분화도 안 됐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그거를 만약에 확장을 하면 15%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대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그걸 못하니까 대한항공이 우려된다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들클래스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면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로 본격적인 기체 활용, 아시아나항공 모르겠습니다. 그걸 활용을 할지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현재 PER 8배고 항공우주도 하는데 그것도 밸류도 반영도 안 해요. 요새 환율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선 매수를 강하게 좀 추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새 유가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유가만 진정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건 뭐냐? IBK에서 반도체 담당하는 김은호입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고공이 이제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 근데 불안하죠. 저도 몇 번 편지로 저도 직접 한번 편지 썼죠.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 근데 김은호 연구님 뭐라고 쓰셨냐면
불안함보단 편안함이 앞선대요. 왜냐하면 너무 실적이 좋아서. 예. 자기가 계산한 그 실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180조, 영업이 SK하이닉스가 160조.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이죠. 수요는 AI로 많은데 공급은 제한된다. 언제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률도 너무 높아서 더 갈 수 있나? 근데 현재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연내 가격 하락 없을 것 같고 수요를 공급이 못 맞추는 상황은 적어도 내년까지 전망된다. 가격 상승률은 2분기 또 둔화되지만 너무 올라서 그런 거다 이건. 그게 주가 하락이나 업황 변화의 시그널은 아니다. 늘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얼마가 적정 주가일까?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더 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여기서 저는 제가 아닙니다. 김은호 연구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영업이익 PER 10배가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밸류에이션. 최소.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은 1,800조, 하이닉스는 1,600조. 하이닉스 지금 시총이 600조인데 삼성전자가 1,000조인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시장이 판단할 문제지만 본인이 봤을 때 이 정도 이익이면 저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와, 정말 9회로 치면 이제 주가 3회밖에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올해 이 김은호 연구원님의 이익 추정에 의하면 PER 6.5배, 하이닉스는 4.7배로 저평가돼 있다. 예. 아직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반도체 고객님 최선 다해봤자 부족합니다. 최대로 대응하고 있는데 고객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최근 업황에 대해 다시 확인 가능했다. 반도체 대형주 적극 비중 확대. 예,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메모리가 왜 수요가 많냐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클래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피지컬 AI 탑재한 두뇌 이런 것들도 데이터 센터 있어야 하거든요. 서로 칩 달래는 거예요 지금. 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서버 교체도 해야 되고. 근데 증설도 많이 못해요. 증설 가능한 신규 공장 삼성 P4, 하이닉스 M15X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또 증설한 공장들은요 다 HBM용이에요. 일반 디램이 아니고. 올해는 범용내 유의미한 증설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큰 수익 극대화를 바라는 일종의 반도체 포모가 전개될 것 같다. 또 반도체 소부장의 시간이다. 삼성증권의 문준호 정승호 연구원님은 ASML이 지금 PER이 40배, 50배 왔거든요. 근데 ASML은 원래 비싸요. 근데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 같은 전통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35배, 40배 받는. 왜? 과거랑 다르니까요, 사이클이. 한 번 투자하고 많은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그 투자는 늘어나는 거죠. 급격하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투자는 계속 집행될 거고 장비주 일단 단기주가 좋아요. 장비주는 당장은 수익이 나요. 뭐냐면 장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공장에. 그죠? 그다음에 장비가 가동되면 소재랑 부품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반기에는 소재와 부품도 좋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표 주가 원익 IPS PER 40배, 유진테크 32배, 테스 18배, 테스가 싸 보이죠. 파크 시스템 38배, 흡프스프가 좀 비싼 편이에요. 44배, 넥스틴 32배, 솔브레인 22배, 리노곰 48배, ISC 48배. 여기 보면 테스가 제일 부담은 없는 밸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써주셨고, 태양광이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주가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그 태양광 모듈 생산 확대 계획 발표로 즉각적. 그러니까 아니 테슬라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태양광 모듈을. 그래서 엄청 많아요. 연간 100기가 같으면 너무 많은 건데 단순한 신규 진입자 등장을 넘어 테슬라가 이거 가격 파괴하면 어떡하나 우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이 막 아니 미국에서는 경쟁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테슬라가 뛰어들면 중국식 치킨 게임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충격으로 이익 체력 훼손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가 생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당연히. 퍼스트 솔라는 이미 27년까지 물량이 대부분 매진됐고 테슬라의 즉각적인 시장 잠식보다 미국 역시 좀 중국식으로 가격 경쟁하면 마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요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진 것 같고 국내 태양광주에도 좋은 건 아니죠. 테슬라가 직접 한다면. 다만 일론 머스크 발언은 늘 도전적이지만 연간 100기가와트라는 수치는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3년 내 구축은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내 태양광 주가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저는 소음으로 보고 있고요. 뭐 물론 테슬라가 할 수도 있지만
예. 좀 현재로서는 거기에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예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요거 보면서 느낀 거 OCI 홀딩스는 그 원재료를 만들거든요. 웨이퍼나 그 폴리실리콘. 오히려 OCI 홀딩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에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 소재를. 테슬라가 그것까지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다. 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전개할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드리고 기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예. 벌써 지금 5시가 다 돼 가지고 좀 내용이 길어서 그래요. 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했고, 오늘 핵심 뭐죠?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어딘지 나왔죠.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은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는 좀 빠졌고요. 하이닉스가 90만 원 넘었고, 현대차는 오늘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번. 예. 한번 좀 충격받았고, 2차 전지도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많이 빠졌고, ABL 바이오가 좀 악재 나온 게 뭐 취소된 게 아닌데 산오피가 임상이 조금 늦어지나 봐요. ABL 바이오가 사갔잖아요, 그거를. 기술을. 근데 산오피가 임상 이상을 좀 늦춘다고 합니다. 그게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어요.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였고, 어쨌든 알테오젠에 이어서 또 ABR까지 저러니까 참 바이오 투자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HLB도 폭락, 파마리서치도 왜 빠진 거예요? 예. 여기는 빠졌고, 뭐 피카 우려가 좀 있는 것도 같고, 어쨌든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좋았어요. 오늘 리노공업이 13%입니다. 소부장이 오늘 장중에 26% 갔다 왔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죠. 이거 아무리 좋아도 와, 이건 너무 좀 단기간에 급해요. 원희가 EPS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37만 원. 예, 흡프스프 솔브레인, 네, 게임즈 펄어비스 좋았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LNC 바이오는 그 엘라베 레이토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림지주 올랐고,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7만 원, 아니 얼마죠? 제주 반도체가 42,000원. 저 얼마 전에 만 얼마 하지 않았나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는 좀 빠졌고, 근데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안 좋네요, 확실히. 그렇게 오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오늘 대덕전자 실적 좋았고, 오늘 좀 설명 못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월요일날 말씀드릴게요. 대덕전자 실적 좋았고, 하나비전도 그죠, 최근에 부진했지만 여기 반도체 소부장으로 갔고, SK도 오늘 2% 추가로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LG화학, 오늘은 이제 배터리가 좀 충격을 받았고, 뭐 실적에 대한 좀 우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원전도 차익 실현 나오고, 뭐 코스피는 로봇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 쪽은 프로텍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와, 프로텍도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기업이죠. 레이저로 본딩하는 좋은 실적에, 이 실적 좋으니 그냥, 근데 주가 소부장인데 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려버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표시멘트, KH바텍도 오늘 16% 급등 했고, 리노공업 뭐 IT의 날입니다. 그리고 서부 T&D가 11% 올랐어요. 예. 세트레가이, 뭐 심텍, 동진세미캠, 테크윙, ISG 오늘 완전 소부장의 날이고, 다만 오늘 루닛은 또 유증 얘기가 있어요. 유상증 결정했죠. 예, 한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돈이 없어요. 뭐 그거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들이 몇 번 나왔죠. 근데 원래 유증 안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막상 하니까 시장은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유상자 충격으로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광통신이나 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이나 바이오 쪽은 그냥 좀 많이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종합주가지수, 이게 한번 차트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누가 봐도 숨고르기 해야죠. 조금. 예. 5천은 좀 지지했으면 좋겠고, 지지하는 가운데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 한다면 종목 장세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너무 이격이 좀 벌어졌어요. 보시면 확 좀 올랐죠. 그래서 이격 좁히는 1100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요 안에서 좀 며칠 머무르다가 또 한번 레벨업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너무 많이 터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이런 거 보시고 너무 덤비지 마세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좋게 보지만
너무 막 이렇게 또 과열될 때 덤빌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회 오니까요. 예. 자, 오늘 외국인 2조 팔았고, 또 기관들은 오늘 샀는데, 이거 누가 산 거죠? 개인 투자자. ETF입니다. 금융투자 ETF로 역시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닥 ETF를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뭐 부동산 보유하는 회사들 좀 강했고, 자산주들 반도체 대표주 오늘 하이닉스랑 DB하이텍 낸드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PSK, 오늘은 KC텍도 좋았네요. 정유주 오늘 S-오일, GS, 호텔도 좋았고, 그리고 백화점도 오늘 좋았습니다. 롯데쇼핑이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신세계도 급등. 반도체 장비, 재료, 종합상사도 오늘 좋았네요. SK네트웍스가 가서 그렇군요. 그다음 PCB도 오늘 좋았고, 대덕전자의 날입니다. GS 리테일도 좋았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증권주 좀 오르다 말아 버렸고, 조선기자재도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카지노 좀 롯데 관광개발 혼자 갔고, 철강주도 동국제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건설주. 오늘 건설주도 어제 그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당장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공급을 28년부터 착공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부 실망 매물도 좀 나왔고, 오늘 원전주 빠지면서 현대건설은 많이 빠졌습니다. 조선도 힘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조선도 뚜렷한 이슈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급나간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석유화학도 좀 부진했어요. 석유화학도 오늘 뭐 LG화학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 실적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또 빼버리네요. 아무튼 LG화학은 좀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해드렸고, 이제 오늘 한 40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이번 1월달 이제 끝났는데 정신이 없죠. 저도 정신 없고 그냥 끝없이 달려왔고, 다만 조금 말에 이제 약간 제동이 걸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랑 회사가 나빠져서 빠지는 거랑 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못 올라가는 뭐 어떤 구조적 문제, 그렇게 빠지는 건 레벨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 괜찮고,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현대차랑 뭐 어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 하이닉스는 놀라워요. 그냥 이번 실적에서 확인됐어요. 공급 부족 계속, 수요는 폭발, 심지어는 5번 중복 주문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낸드의 재발견,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정리, 어디 갔지? 요거 정리 한번 해드려야죠. 핵심 포인트,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다시 한번. 수요는 기대 이상인데 공급 절대적 부족. 낸드가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다. 투자를 크게 늘릴 생각이 없어요. 절제. 여러분도 근데 지금은 조금 절제하세요. 막 사고 싶죠. 주식 오르면 막 쫓아가고 싶고, 저거 사야 되는데 조금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도 하는 절제를 우리도 해야죠. 주식 보유는 괜찮은데 막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쫓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제 필요합니다. 주주환원 강화합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죠. 이제는 번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은 대규모 반복 주문 나올 거다. 2, 3분기. 맞는, 이분이 작년에 맞추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로 제가 작년에 한번 선정했잖아요. 뭐죠? 반도체 사이클 옛날과 다르다. 이번 사이클 다르다. 작년 여름에 한참 안 좋은데 되게 좋게 보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그대로 움직여 버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도 맞을지는 제가 모릅니다. 진짜 5중 6중에 중복 주문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함께 배우기 올라오고,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상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주가는 EPS 곱하기 PR이잖아요. 그거 한번 분해해 본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평생 주식 투자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올라올 함께 배우기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